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수시 전형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여대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화여대 수시 전형 살펴보기 전에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여대 수시 전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자면 인공지능대학 신설과 그에 따른 수시 모집이 변경되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일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전형 선발 인원 확대 및 축소가 이뤄졌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일부 전형이 있다는 것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 맞춰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화여대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이 글에서는 특히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볼까요? 모집 인원이 꽤 있어요. 400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를 보자면 학생부 교과 80% 20%로 이뤄집니다.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일반 면접으로 자기 주도성, 전공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제출 서류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엄청 많아요. 9명이고요. 지원 자격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로 넘어가자면 우리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학업 역량 및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보자면 우리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약학전공은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미래산업 약학전공은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고요. 마지막 스크랜튼 학부는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입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응시형 과목 중 상위 1개 과목의 등급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죠. 제출 서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논술 전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논술은 모집 인원 310명으로 지원 자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를 보자면 학생부 교과 30과 논술 70%로 들어갑니다. 논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 1, 2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 1, 2, 자연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들어갑니다. 우리 출미는 웬만하면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자, 논술 출제 유형과 관련한 2022년 7월 이후에 공지 예정이니 이화여대의 논술 전형을 써볼 학생들이라면 7월 이후에 무조건 입학처에 들어가 봐야겠죠.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자연계열은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부는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입니다. 탐구 영역은 똑같이 응시한 과목 중 상위 1개 과목의 등급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제출 서류 똑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모집 단위별 반영 교과 및 반영 범위를 보자면 우리 학생부 교과, 아까 함께 봤던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국수형 한국사, 사회, 과학이 속하게 되고요. 논술은 국수형 한국사, 사회, 과학 똑같죠. 우리 실기 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 같은 경우 한국음악과는 국수영 한국사, 사회과학, 예술, 예술 계열까지, 무용과는 체육, 체육 계열, 예술 계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반영 학기는 모두 3학년 1학기까지고요.
학년별, 학기별 가중치 없이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90, 진로 선택 10%가 들어가고 논술부터 실기 실적은 상위 30단위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똑같이 석차 등급 들어가고요. 학생부 교과는 진로 선택이 성취도로 반영되고 논술도 성취도 최대 3단위고요. 실기 실적은 성취도 최대 10단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전형별 제출 서류 목록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화여대의 2022학년도 수시 경쟁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과학교육과가 3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초등교육과 1.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기독교학과 16.14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 간호학부가 54.75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여대 입학 등급은 어땠을까요? 우리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이 1.1에서 1.9, 자연계열이 1.3에서 1.8 등급을 기록했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인문 1.5에서 2.6, 자연계열은 1.6에서 2.5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학교인 숙명여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변경사항 먼저 봐야겠죠. 일부 학과 모집 단위 변경이 되고요. 수시 전형별 자기소개서 폐지 및 논술 확대, 그리고 체육교육과 면접이 폐지됩니다. 자, 특히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2 면접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는 점과 논술 반영 비율이 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여러분들 원하는 과에 맞춰서 한번 보면 되고요. 숙명여제 수시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대 1, 2와 보름교회, 논술 우수자 등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특히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1, 2와 논술 우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1 서류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계 161명을 뽑고요. 약학부는 제외됩니다. 지원 자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가장 좋죠. 전형 방법은 서류 10% 들어가고요. 제출 서류로 필수 서류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해당하고요. 선택 서류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와 외국 소재고 및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졸업 예정자가 보내야 하는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필수 서류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2 면접형을 볼까요? 모집 인원은 인문계 270명입니다. 약학부가 포함되고요. 지원 자격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전형도 앞에 원과 마찬가지로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다만 1단계에서 서류 심사 100%가 들어가지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60%와 면접시험 40% 더해지게 됩니다.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을 보자면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평가 자료로 쓰게 되고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탐구 역량,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탐구 역량이 500점이니 여러분들은 탐구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평가 방법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접으로 평가 의원이 2명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임무는 10에서 15분 내외, 제출 서류 기반으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약학부는 20분에서 30분 내외, 그리고 제출 서류 기반으로 면접 및 제시문 기반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은 전체 공통사항이지만 제시문 면접은 약학부만 해당하는 것이니 각자 원하는 과에 맞춰서 보면 되겠죠? 자,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 서류는 똑같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필수 서류로 존재하게 되고요. 선택 서류는 검정고시와 외국 소재고 및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는 예정자가 보면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심사 및 면접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심사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들어간다고 했죠. 평가 항목과 평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우리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평가 항목별 반영 점수 볼게요. 우리 숙명인재 원 서류형에서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500점을 차지하고요. 탐구 역량이 300점,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이 200점입니다. 자, 하지만 숙명인재2 면접형에서는 탐구 역량이 5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이 300점,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이 200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탐구 역량 500에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300,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이 200점으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으로 넣을지에 따라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요소들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 면접시험 같은 경우는 숙명인재2에만 들어가는 거죠. 아까 봤듯이 개별 면접으로 평가위원 2명 들어가고요.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리고 이건 면접에 관한 평가 항목을 보자면 전공 적합성 및 사고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우리 논술 우수자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인문계 및 자연계 총 27명이지만 글로벌 협력 전공과 앙트러프러너십 전공, 태슬 전공 약학부는 제외됩니다. 지원 자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논술 시험 학생부가 15밖에 안 들어가요. 논술만 조금 잘하면 교과는 커버 칠 수 있겠죠.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입니다. 탐구 선택 시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수능 활용 영역을 보자면 우리 국어는 선택 과목 미지정.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하든 화작을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수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들어가고요. 탐구도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이과 친구들은 조금 달라지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선택 과목이 미지정이지만 수학은 기하 또는 미적분을 해야 됩니다. 탐구는 과탐을 봐야 되고요. 모든 이과 과목이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이과 과들만 그런 거니까 여기에 써있는 과들 여러분들이 잘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으로 수시 전형을 넣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활용 영역이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논술시험 같은 경우는 통합 논술형입니다. 우리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범위에서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요. 의류학과는 논술시험이 인문계열 유형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항수는 인문계 의류학과는 인문계열 2문항에 세부문항이 있고요. 자연계 의류학과 제외한 자연계는 자연계열 문항으로 세부문항이 있습니다. 답안 분량 및 형식과 성적 산출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됐고요. 제출 서류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으로 갈게요.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전학력 100% 들어가고요. 반영 교과 및 반영 과목 수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교과 같은 경우 또 한번 보면 되고요. 수능도 아까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숙명여대의 수시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인재 원 서류형 전형에서는 경제학부가 8.9대 1로 미디어학부가 27.1대 1로 각각 가장 낮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숙명인재2 면접형 전형에서는 경제학부가 5대 1로 미디어학부가 38.7대 1로 가장 각각 낮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학과가 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사회심리학과가 44.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숙명 입학 등급은 어떨까요? 숙명인재 원 서류형에서는 인문계열이 2.51에서 3.87, 자연계열이 2.1, 숙명인재 2 전형에서는 인문계열 2.98에서 4.74, 자연계열 1.95에서 3.78로 나타났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인문계열 3.5에서 4.82, 자연계열 3.41에서 5.09로 나타났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입학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높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했을 때 도전해볼 만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합격자 수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신여대 수시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먼저 주요 변경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의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선발 비율은 유지되나 학생부 교과에서는 학년별 이수단위 가중치가 변경되었다는 점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여러분들 원하는 과에 맞춰서 한번 보면 되고요. 우리 성신여대 수시는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논술 우수자 등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특히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와 자기주도 인재, 그리고 논술 우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부터 보자면 모집 인원은 215명으로 선발 인재상은 고교 재학 중 교내 학원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 있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수행한 인재를 원합니다. 지원 자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자면 서류평가가 정성평가로 100%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평가 항목 및 반영 비율을 보자면 인성 20, 전공 적합성 20, 학업 역량이 4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발전 가능성이 20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선발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고요. 제출 서류 또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을 보도록 할까요? 모집 인원이 436명으로 선발 인재상은 고교 재학 중 전공 분야에 대한 확고한 목표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탐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합니다. 지원 자격 한번 보면 되고요. 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자면 서류평가가 1단계에서 100%로 들어가지만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70과 면접 30%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고요. 평가 항목 및 반영 비율 서류평가부터 보자면 인성 20%,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업 역량은 20%, 발전 가능성 20% 들어갑니다.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1번 모집에서는 인성 20,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합쳐서 50%나 들어가게 되고요. 발전 가능성이 30% 들어갑니다. 자,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사범대학은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똑같지만 교직 소양이 20, 교직 발전 가능성이 30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선발 방법, 평가 서류 100%, 그리고 서류평가 70%와 면접평가 30%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서류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75명으로 지원 자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자면 논술고사가 70%,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가 30% 들어갑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지정 영역 4개 중 2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 또는 4개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최저 학력 기준도 달라지겠죠. 논술고사 계열을 안내하자면 인문계 논술과 자연계 논술로 나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의료산업학과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이나 인문계 논술을 실시한다는 거, 우리 의료산업학과 넣을 친구들은 조심해야겠죠? 선발 방법이랑 제출 서류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보자면 학생부 종합에서는 전 영역을 정성평가하고요.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실적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과 출결 상황만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부 반영 학년에서 졸업자는 1, 2, 3학년 전 과정에 학생부가 들어가고요.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가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현역 고3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니까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만 들어가는 거죠. 학생부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부 종합은 내용 전체를 정성평가하고요.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실적은 학생부 교과 성적 90%에 비교과 출결이 10% 들어갑니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만 반영한다는 거 우리 학생부 교과와 논술, 실기실적 넣을 친구들은 잘 알아놔야겠죠? 자, 학생부 반영 방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 사범대학 제외한 일반 모집 단위를 보자면 잘 안 보일까봐 키웠는데 여러분들은 블로그 들어가면 좀 더 화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인재와 다른 전형별 인성 같은 경우에는 20가 들어가는데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 내용과 평가 영역 같은 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나무 아카데미 블로그 들어가서 꼭 화질 좋게 보세요.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인재는 40 들어가지만 나머지 전형은 20%가 들어갑니다. 전공 적성과 전공 이해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인재는 20%지만 나머지 전형은 40%가 들어가고요. 학업 의지 또는 태도, 그리고 학업 능력이 들어갑니다. 발전 가능성은 모든 전형 마찬가지로 20%가 들어가며 자기주도성과 도전 정신이 속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사범대학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인성 같은 경우 자기주도 인재에서 20%가 들어가고요. 성실성, 공동체 의식, 교직 소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공 적합성은 40%로 전공 적성, 전공 이해도가 들어가고요. 학업 역량은 20%로 학업 의지 또는 태도, 학업 능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발전 가능성 20%로 자기주도적 도전 정신, 그리고 교직 발전 가능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든 서류 평가는 정성평가 한다는 거, 그리고 종합평가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수시 경쟁률 보도록 할까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통계학과 빅데이터 사이언스가 속합니다. 67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뷰티 산업학과가 1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기주도 인재에서는 컴퓨터 공학과가 4.11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22.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논술 우수자에서는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수학 핀테크가 8.33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인문간호학과가 6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경쟁률을 보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경쟁률까지 나와 있으면 함께 참고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신여대 입학 등급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인문계열 81.33대 91.38, 자연계열 78에서 90.33,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 인문계열은 5대 92.88, 자연계열에서는 78.68에서 91.71로 서류 플러스 면접 점수 평균값이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등급으로 나와 있었는데 인문계열 3.88에서 5.32, 자연계열 3.8에서 5.25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학교생활 우수자와 자기주도 인재의 값은 서류 플러스 면접 점수 평균값이라는 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합격자 수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 입학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과와 함께 면접, 서류 등 다양한 수시 전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수시 전형을 찾아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그럼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